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예. 예, 재밌는 영화가 못 되죠? 예. 그 마지막에 한수탕이라는 영화입니다. 짧지만은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 자주 오신 선생님들은 기억이 나시는 얼굴이에요. 여기 그 손님요. 이분이 지난 가을에 상영했던 딜레마라는 영화에서 김영감으로 출연했던 분입니다. 부산 지역에서는 아주 인기 스타신가 봐요. 그리고 이게 한수탕인데 그 뒤에 크레딧을 보니까는 그 이름이 한수로 돼 있어요. 이영감 배우 이름은 이익수 씨인데 글로 보면은 그 전직이 치매 걸려 젊을 때 아마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시지 않았나 자기 이름으로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줄거리를 다 보셨습니다만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매일 사우나를 찾는 손님이 있죠. 예,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과 때밀이 청년과의 아주 아름다운 우정이랄까요. 예, 손님은 끝에 가서 드러납니다만은 그 때밀이 아내의 남편 장인어른이 되죠. 예, 그리고 때밀이 청년은 바로 그 노인의 사위가 됩니다. 죽음보다도 두렵고 무서운 치매를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요. 아주 흐뭇한, 예. 치매가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.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자에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일일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. 예,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일일 세신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씻는다. 예, 이게 씻는 자체 좋죠. 예, 이건 바로 마음도 건강해지고, 그죠? 예,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는 게 우리 건강에 정신위생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나이 들어서는 때밀이를 안 해요. 오히려 등에 손이 안 닿는 대로 억지로 노력을 하다 보면 스트레칭도 되고 그거 자체가 운동입니다. 예, 요즘 그 목욕탕에 가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때밀이를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저는 많은 회의가 들어요. 그래서 저희들도 때밀이도 좋지만은 스스로 목욕을 하는, 세신을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영화에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. 치매에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. 예,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? 아주 서글프죠.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가 제일 맛있는 음식 저녁 뭐 잤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청국장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죠? 글로 보면은 야, 치매가 걸려도 맛은 기억하는구나. 예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녁 상에 그 사이가 전화를 하죠. 오늘 저녁엔 청국장이 어때?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. 예,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행복한 치매도 있구나. 그거는 바로 가정의 화목이라고 그럴까요? 아름다운 가정에서 가능하구나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마지막 손님한테는 특별한 서비스를 하죠. 마사지도 해주고 우유도 주고 돈도 안 받고, 그죠? 예. 그래서 그 영감이 뭐라고 그럽니까? 김익수 할아버지가 오늘은 참 운이 좋네요. 그죠? 예.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주 운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두 영화는 앞에 거는 수평선이라는 영화였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짐이네요. 예, 짐이라는 영화였고 두 번째가 수평선이라는 영화였는데 두 영화는 많이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가 있죠. 그죠? 예. 어떻게 보면
수평선은 시아버지가 주인공이고 또 짐에서는 친정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. 시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병 들어서 집에 돌아왔고 친정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집을 나가는 그런 그런가 하면은 둘 다 이게 변기 소변을 중심으로 사건이 터져요. 그 수평선에서는 참 며느리 앞에서 못 보일 걸 보는 아주 지도 당혹스러워요. 영화 첫 장면부터. 그런가 하면은 친정어머니는 밤에 이불에다 실수를 해가지고요. 그래서 하지만은 이 두 영화는 수평선에서는 그래도 자식과 극적인 화해를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요. 또 짐의 영화에서는 바로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공감해요. 그죠? 저희들이 바라는 게 단 한마디 남은 식구들한테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입니다.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가 아니니까 어렵죠.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영화가 블랙아웃이 2번이나 암전이 되죠. 그죠? 이 첫 번째 암전에서는 옛날 회상하면서 정신을 찾는 거예요. 그죠? 집으로 돌아가겠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버스 앞에서는 또 블랙아웃이 되죠. 정신이 또 흥미해요. 과연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?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. 제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. 선생님들 보신 소감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, 잘 봤고요.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겠어요. 처음에 짐이라고 그 제목부터가 일단은 내용과 무게와 관계없이 짐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누구든지 부담스러운 거죠. 부정적인 의미가 크죠, 짐이라면은. 근데 여기서 표현되는 그 할머니가 그 일시적으로 그 딸네 집에 가서 군식구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외손녀와의 그 소통되지 못하는 그 불편함, 그 불편한 동거에서 이 할머니가 밤에 실수도 하고 이 할머니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뭐 고구마를 삶아준다든가 뭐 그 옷을 세탁해 준다든가 이것이 그 할머니는 사랑으로 표현했던 건데 오히려 그 손녀한테는 굉장한 불편함과 그 실수로 사건화되는 거예요.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전혀 그 딸네 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존재, 그러니까 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거기에서 그냥 결국은 말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나오면서 그 할머니가 그 양손에 들은 그 보따리, 그게 굉장히 상징하는 거가 여기에서 그 짐과 그게 같이 오버랩 돼가지고 삶이 곧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짐이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네, 그렇게 생각했고 수평선은 일단 수평선이라고 그 제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저는 낭만적인 걸 기대를 했어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 부자와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평선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득한 거리를 느끼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그 부자지간에 그 뭔가 풀 수 없는 대화가 단절됐던 그거,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혼자 독백처럼 자기를 변명할 수 있고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엿보는 거, 그런 게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.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부자가 앉아서 그 할아버지가 전혀 철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스케이크를 사가지고 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그 아이스케이크를 건네줬을 때 그거는 두 사람 간에 그 놓칠 수 없는 어떤 그 무거운 감정, 그것을 나타낸 게 아닌가.
그 해빙되지 않은,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마지막 한 수당은 굉장히 짧은데도 굉장히 잔잔하고 따뜻한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그 앞서서 나오는 두 노인들에 비해서 마지막 나오는 그 노인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 표정이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했어요.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찾는 그 한수당에서 새 신사한테 그 몸을 맡긴다는 거는 이 할아버지가 기억은, 옛날 기억은 다 잊었지만은 몸이 기억하는 어떤 그 정, 자기 몸을 닦아주는 그런 데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그림이랄까? 사랑? 정스러움? 오늘로서 제가 두 번째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서울노인 영화제 아카이브 컬렉션을 선별해 주는 데서 아주 선별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. 아주 박수 한번 치죠. 뭐. 예. 박수 한번 하시죠. 예. 그리고 저희는 저희 감상 소감은 스토리텔링보다도 테크닉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짐이라는 그 단편 영화인데 상당히 우수하게 봤습니다. 저기 보니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보면 거기서 보면 시선과 동선이 탁월하게 묘사됐습니다. 그 가족 간의 시어머니, 어머니의 그 시선, 아주 연기를 잘했습니다. 그리고 같은 집 안에서 그 동선의 모습, 그리고 상당히 그 클로즈업과 풀샷이 3대 7인데 더구나 백 장면, 그런 장면이 묘사가 뭘 말하는지도 상당히 어필됐다고 봤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수평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아버님의 어떤 노환, 예.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질병, 이런 것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됐고요. 한수탕도 역시 7분짜리지만 강렬한 그런 묘사를 저는 잘 묘사했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병과 노인들의 질환보다도 좀 유쾌하고 봉사하고 이런 장면을 선별해서 한번 산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강사님 반영해 주시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주 뭐 촬영 기법 기술적인 면에서까지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안을 해주셨습니다. 우선 저로서는 그 수평선을 보면서요, 여기에 그 아버지의 분심하고 또 행동은 늘 겉돌잖아요, 그죠? 예,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아들에게 그 미안하다는 말을 수백 번 연습을 하면서도 그걸 내놓지 못하는, 표현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그런 거 하면은 또 아들 입장에서도 마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, 그죠? 마음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한 애정이 있으면서도 표현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죠. 귀에 거슬립니다. 이게 경상도 사나이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말투라든가 아주 귀에 거슬립니다만은 그 속에 또 끈끈한 아버지에 대한 정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저걸 보고 우리가 진짜 늙은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, 어떻게 사는 게 또 아주 자식을 위하고 자기 부모를 위한 길인가,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저걸 보니까.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좋다, 그걸 누가 질문한다 그러면 나는 재산이 무슨 뭐 10억이 있든지 5억이 있든지 없든지 재산을 다 두고 치매가 왔으면 자식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또 내가 치매가 걸리면 앞뒤 가리지 말고 병원에다 입원시켜. 그리고 내가 남긴 집 그거 팔아서 그걸로 저기 비용을 대라. 그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. 지 생각에는. 그런데 무슨 뭐 저기
선생님들이 해설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야말로 어떻게 낸 게 좋은가 그런 방향 같은데 내가 볼 땐 여기 있는 분들 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네.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스쳤을 거예요. 예.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? 치매가 오면 제정신 아닌 사람을 제정신인 사람 마냥 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, 자식이. 빨리 그 요양원에 갖다 입원시키고 부모가 내긴 재산 있으면 그걸로 저 비용을 충당해야 돼요. 물론 난 그렇게 했어요. 네네. 내 자식한테. 예. 또 나한테 얘기가 치매 걸리면 무조건 입원시키고 예. 그 돈 가지고 하고 너도 펴놓고 부모도 펴놓은 거다. 치매가 걸리면 뭐예요? 정신 놓은 사람이야. 정신 없어. 그걸 무슨 아유 우리 부모니까 잘 모셔야 된다. 그거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 헛소리.